안녕하세요. 저는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30기 졸업생인 조정민입니다. 이화여자대학교 중문과 입학 예정에 있습니다. 저희 학교에서 제일 큰 자랑거리가 학교 풍경이 이쁘다는 건데요. 계속 교실에서 공부만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해지고 몸도 찌뿌둥한데 그럴 때 테라스에서 쉬거나 아니면 산책로에서 산책하면 예쁜 풍경 보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. 봄에 벚꽃 피는 게 제일 예뻤어요. 조미영 선생님은 영어과 선생님이신데 물론 수업 시간에도 정말 꼼꼼하게 가르쳐주셔서 좋았지만 저는 그것 외에도 지금 제 현 상황을 너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게 바라보시지 않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금 성적으로 어떻게 대입에 성공할 수 있는지, 지금보다 더 성장한다면 어떤 대학을 넣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김인태 선생님은 국어과 선생님이신데 수업 방식이나 문제 출제 방식이 내신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수능스러워서 수능 준비를 할 때 김인태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이용복 선생님은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이신데 제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중국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을 해서 회화 수업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실수를 하거나 말을 버벅거려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그 이후에 회화 수업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정붕어의 날 행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.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마음을 편하게 놓고 놀 수 있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붕어의 날 행사는 정붕어 국가의 컨셉에 맞게 저희 반 부스도 꾸미고 다른 반 부스도 참여하고 그리고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음식을 급식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8교시 자습에 꼭 참여하는 건데요. 자율학습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학원이 있지 않는 이상 빠진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추궁하시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관심사에 맞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꼭 해봐야 되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문 계열을 좋아했지만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.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 봉사를 할 수 있는 늘해랑 동아리입니다. 아동교육 봉사 동아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서관에 가서 직접 어린 친구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데 영어에 별로 흥미가 없는 친구들에게 직접 영어 동화를 읽어주고 가르쳐주면서 점점 친구들이 재밌어하는 걸 보는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실제로 굉장히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서 꼭 관심사에 맞는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상이랑 하를 넘나드는 저는 마라탕 나오는 날은 꼭 급식실에 가서 달려가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샐러드를 좋아하시면 저희 학교 급식실에 샐러드 바가 있는데 맨날 나초가 나오든 귤이 나오든 새로워져서 좋아하신다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로뎀나무라는 떡볶이 집인데요. 이화외고생의 과잠만 보일 정도로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. 오한수 우육면가라는 우육면집이 있는데 우육면이랑 만두가 정말 맛있어요. 저는 영어가 내신 등급 따기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살다 온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엄청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에 맞는 점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되게 많았어요. 중국어가 내신 등급 따기 제일 수월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들 처음부터 시작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끝으로 갈수록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정말 우직하게 공부를 하기만 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수학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문제집을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. 문제를 많이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어는 국어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수능스럽게 내시기 때문에 내신 기간이라고 국어를 막 시작하기보다는 평소에도 모의고사나 기출을 열심히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리고 영어는
변형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요. 헷갈리는 어법이나 문단 순서 같은 걸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고, 중국어 같은 전공어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체크하시는 모든 걸 외워주시는 게 좋고, 사회 과목 또한 학자 이름이나 발생 연도 같은 걸 날개까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과학을 굉장히 잘했던 친구가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온 자습서를 시험 기간에 계속 정독했던 걸 봤었어요. 선생님 필기에 좌우되는 과목은 아무래도 전공어, 영어나 중국어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외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의 단위수가 굉장히 적었어서 수학을 과감히 버렸고, 중국어 같이 단위수가 큰 과목을 챙겼던 것 같아요. 생기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, 당연히 모두가 선택할 것 같은 탐구 주제를 정하는 건 좋지 않고, 평소에도 자기 관심사에 있는 이슈나 혹은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미리미리 주제를 파악하는 게 생기부를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생각나는 게 정말 협소하게 중국의 언어와 문화랑 경제를 관련시킨다 이런 거밖에 없어서 실제로 논문 사이트를 정말 열심히 찾아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DBPA나 리스를 가장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아요.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면 고루고루 챙기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아무래도 수학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수학, 국어, 영어, 사회 순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 같은데, 시험이 다가올수록 물론 모든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똑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정말 큰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을 미리 어떤 과목인지 캐치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입학하자마자 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. 1, 2학년 때부터 감을 잡아놓지 않으면 3학년 때 가서 시간도 정말 많이 써야 되고, 선생님들이 주시는 과제 제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빨리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순식간에 편안해져서 스트레스가 쌓인 날은 항상 저녁에 노래를 틀어놓고 그 당일에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김현창 가수님의 화원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. 힘들었을 때 정말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, 자기 전에. 2학년 때 가장 힘든 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가장 힘들었는데,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되는데 제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, 또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아파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듣거나 필기를 잘하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꼭 추우면은 바로 껴입으시고 아프면 약 드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